오늘 미국 3대 지수 플러스로 끝났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의장 발표 이후에 긍정적인 패턴으로 움직였습니다. 데일리로 보면 눈치 보기를 하고 있다가 급등했죠. 시장 움직임은 막 혼재됐는데 일단 파월 의장 얘기를 보면 얘네들 보도, 미국 애들 보도로 보면 여기 써 있는 것처럼 금리를 빨리 올려야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좋은 시기가 아니다. 금리 올리기에는. 그리고 이제 노동시장이 좀 더 좋아지기를 원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노동시장을 핑계로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얘기를 주저하는 그런 얘기 상황을 보였어요. 한경 글로벌 마켓의 정인석 기자께서 쓴 내용, 이제 발표 내용 좀 더 정리를 한 걸 보면 완전 고용이 멀어서 아직 금리는 올릴 때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게 핵심이에요. 다만 여기 보시면 인플레나 공급망 위기, 노동력 부족 등이 예상 밖이라 예상을 좀 벗어난 상황에서 움직이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이 중에 중요한 건 노동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금리를 올리기가 좀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제 공급망 위기나 인플레이션 문제가 꼭 그렇게 금리 인상에 대해서 뒤처져 있어야만 되는 당위성을 100% 준다 라고 볼 수는 없는 그런 언지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다 언지했는데, 하여튼 시장, 주식시장과 관련된 그런 발언은 연준이 글로벌 탑입니다. 하여튼 말하는 건. 일단은 긍정적인 부분은요. 인플레이션 부분에서도 긍정적인 부분은 여기 보시면 제가 에너지 관련돼 가지고 이제 끝자락에 온 거 아니냐, 피카우 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주에 여기 보시면 뭐 유가들이 천연가스 포함해서 쭉 많이 빠졌습니다. 에너지 부분 가격대인데 이번 주 증감률이거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철광석 쪽, 그러니까 주요 메탈 쪽에서도 구리 가격이 이번 주 상승세가 약간 둔화됐고요. 하락했고, 여기 보시면 철강 가격도 하락했고 철광석 가격도 많이 하락했습니다. 밑에 내려가면 석탄 가격도 이번 주에는 많이 하락했어요. 29%나 빠졌으니까. 그래서 일정 막 달려가고 있던 부분들, 이걸로 볼까요? 한 단을 보면 이게 막 치고 올라갔던 것들이 이제 밑으로 쭉 빠졌습니다. 아주 단기간에 쭉 빠져내려왔죠. 유가고 이게 천연가스입니다. 내려왔다 지금 반등하고 있긴 한데, 과거 정점에서는 밑에 있는 상황이고, 구리 가격도 이제 일정 부분 안정화되고 있는 과정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이 일정 부분 좀 해소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가격들이 일단 기업들한테 전가가 되고, 그 전가된 기업들이 소비자한테 전가되는 데는 시차들이 있고, 최근에 이제 기업들이 많이 그 가격을 올렸죠. 제품 가격들을. 그런 부분들이 인플레이션에 일정 부분 계속 반영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기대 인플레이션과 관련된 발표된 혹은 그거를 예측할 수 있는 지표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거는 채권 시장에서 명목과 실질 채권 가격의 갭을 가지고 보는, 그러니까 채권 투자자들이 바라보는 기대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걔가 빠르게 올라갔다가 약간 주춤해서 이제 아랫방향으로 내려오는 것 같더니 다시 머리를 들고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뉴욕 연준에서 하는 기저에 깔려있는 그런 어떤 인플레이션의 압력을 보는 거거든요. UIG라 그래서 얘도 상승 강도가 올라오다가 약간 멈추는 생위는 보고 있습니다. CPI는 사실 머리를 잠깐 들었고, 근데 이 강도, 최근의 강도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누그러뜨린, 그러니까 올라가는 강도가 이제 떨어진 상황이죠. 이제 지금 상황이라면 사실 이게 아니고 밑으로 올라갔다 이렇게 쭉 아랫방향으로 세게 내려오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 흐름을 보이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인플레이션 압력이 일정 부분 유지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사실은 이게 기저효과로 올랐으면 그 기저효과가 끝난 상황에서는 아래로 좀 빠른 속도로 내려와야 되거든요. 그러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미시건 대학교, 미시건 대학교의 인플레이션 기대 수익률입니다. 기대 인플레이션입니다. 이거 최근 발표치가 또 반등했고요. 과거 추세에 비해서 높은 부분에 있죠. 지금 상당히. 그 다음에 이거는 또 뉴욕 연준에서 소비자들한테 묻는 겁니다.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향후 1년 뒤, 그 다음에 이제 1년 동안 향후, 그 다음에 5년 향후, 3년 동안 인플레이션 압력이 어떻겠냐라고 묻는 거거든요. 얘도 지금 떨어지질 않고 있습니다. 소비자 심리 지수에서.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부분이 아직까지는 과거의 예측대로 통상적으로 이제 경기 사이클 국면에서 기저효과로 인해서 올라갔던 인플레이션이 그 시간이 지나면서 그게 이제 빠른 속도로 내려와서 정상화로 되는 그런 부분의 상황은 아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지켜보고 무엇인가 판단을 내려야 되는 시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유가가 좀 빠른 속도로 빠졌는데 좀 전에 본 게, 근데 지난번에도 여기 보시면 오일 재고가 지난번에도 많이 늘었었거든요. 그런데 지난주는 쿠싱 재고가 상당히 많이 빠졌어요. 그러면서 요 발표 날짜에 유가가 올랐거든요. 그런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미국 전체 재고는 약간 지난주보다는 상대적으로 덜 쌓였지만 쿠싱 재고가 상대적으로 덜 빠지면서 유가의 하락 강도를 좀 더 세게 만드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최근 보면 유가가 힘을 잃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보여드린 기사 중에 골드만삭스 기사가 있었죠. 브렌트 110달러까지 갈 수 있다고. 근데 제가 골드만삭스가 나팔 불면 그게 정점에 다 온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한다는 얘기를 드렸는데, 여지없이 유가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빠지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기사를 훑어보진 않았는데 유가 관련된 기사 중에 뭔가가 있는지 잠깐 볼까요? 제가 보기엔 재고 관련된 내용으로 유가가 하락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시장 자체는 혼재돼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뭐 예를 들면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에는 윗방향으로 계속 치고 올라가질 못하고 있죠. 달러 강세를 얘기한다는 것은 기준금리 인상하고 연동과 관련이 있고, 물론 테이퍼링하고도 관련이 있는데,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다른 국가들보다는 상대적으로 늦은 그 미국의 출구 전략 속도가 달러 인덱스의 약세를 유발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씀을 드리긴 했었습니다. 그런데 얘가 머리를 들고 있지 않다는 얘기는 상대적으로 그 시장에서 통화 관련된 투자자들한테는 미국의 그 추구 전략 속도가 기대치보다는 그렇게 빠르지 않은 수준이다라고 예측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채권 시장은 이 기준금리 인상이 단기채하고 관련이 있거든요. 3개월. 그런데 최근 오늘 이렇게 움직임을 보면 이 강세를 보이지 않는 걸로 봐서는 이 부분은 기대치보다는 발표가 그렇게 세지 않았다. 뭐 기대 수준 정도? 10년 국채 수익률은 기대 인플레이션하고 관련이 없습니다. 근데 보시면 머리를 쭉 들고 올라가고 있죠, 지금. 그러니까 기대 인플레이션이 아직 꺼지지는 않고 있다라고, 그 이제 향후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현재 생각하는 것보다 잠잠해지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쪽으로 반응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정리해 보면 기준금리가 빨리 올라가지는 않을 것 같고, 인플레이션이 그렇다고 잠잠해지지도 않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되고 있다고 보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오늘 머리를 든 게 이게 방향성을 결정한 거냐라는 생각은 안 하고 있습니다. 이게 좀 더 시간을 좀 지켜봐야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방향성을 결정하는 걸. 다만 이제 어제 제가 예전 차트에서 보여드렸듯이 실제로 테이퍼링이 진행된 이후에 일정 부분 올라가다가 기준금리가 인상될 쯤 한 5, 6개월 전인가요? 그때 이제 정점을 친 건 그거보다 더 빨리 쳤고, 한 7개월, 8개월 전에 정점을 쳤고, 주가가.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발표되기 한 4개월, 5개월 전에 세게 한번 내려갔거든요. 근데 골드만삭스가 얘기한 빠르면 6월달 얘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들이 골드만삭스에서 스물스물 얘기가 나온다는 얘기는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일정 부분 연준이 말하는 것보다는 빠르게 인식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거기에 기대 인플레이션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생각만큼 빨리 안 내려와주면 내년도 12월이 아니고 좀 더 빠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투자 심리가 작동이 되고, 그것이 이제 시장을 세게 밀어낼 수 있기 때문에 아직은 방향성에 대해서 조정이 끝났네. 그리고 뭐 내년 하반기나 돼야 다시 조정이 올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기에는 아직까지는 너무 빠른 생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가 몰려있는, 이건 이제 어드바이저 퍼스펙티브에 나오는 데이터인데, 여러 가지가 몰려있으니까 한꺼번에 그냥 전체적인 상황을 보면 이 미국의 그 PE10
그러니까 이거 그 CAP라 그래서 그 10년간의 주가 이익 배수를 인플레이션을 적용해 가지고 만들어낸 건데, 여기 보시면 이 노란색 차트 이 보이시죠? 이게 PE10 지수인데 지금 현재는 테크 버블일 때는 여기까지 갔었고요. 이게 대공황 때가 여기까지 갔던 겁니다. 2007년도 피크가 여기고 지금 현재 여기 와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테크 버블까지는 안 갔지만 상당히 높은 수준에 있다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 이제 오늘 ISM 서비스업 지수가 나왔는데 급등했습니다. ISM 서비스업 지수가 여기 나왔죠. 급등했어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이건 마켓 서비스업 지수인데 여기도 급등은 안 했지만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고용 하나 더 볼까요? 이게 이제 그 S&P 500 지수를 인플레이션을 적용해서 이제 보면 이렇게 윗단으로 이렇게 올라가는데 거기 중앙평균선을 그어가지고 밑으로 내린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중앙평균선에서부터 상당히 많이 올라가 있다, 벌어져 있다, 많이 올랐다는 거죠. 추세선상 안에서. 그래서 지금 근데 이거 이 가치가 많이 올랐다는 것 때문에 붕괴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붕괴에 대한 관점이 아니고 많이 올랐기 때문에 투자 매력도가 떨어지는 부분하고, 그러면 조정에 대한 관점으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붕괴에 대한 관점이 아니라는 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고용 부분을 좀 볼 건데,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이번에 오늘 그 개인 쪽, 민간 쪽 신고 고용이 나왔는데 상당히 많이 나왔어요. 이거 보면 이걸로 볼까요? 이 부분입니다. 기대치는 한 40만 했는데 57만 1000에서 민간 고용 부분이 잘 나왔는데, 지난번 발표할 때도 그 이 전체 비농업 부문 전체에서 보면 고용이 상대적으로 안 좋았거든요. 공공 부분에서 많이 빼먹으면서 이번에 어떻게 될 것인가를 보고 있는 거고, 이 부분 때문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고용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기도 할 겁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봐야 될 게, 여기 보시면 이게 일자리 창출된 숫자가 이렇게 많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보시면 이게 고용이거든요. 고용 수치는 최근에 이렇게 2달 연속 밑으로 내려왔어요. 그리고 이걸 좀 더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인데, 이게 전체 그 예전에 고용돼서 움직였던 인력들인데 한 1억 6,400만 정도, 코로나 팬데믹 터지기 전에. 근데 지금 있는 게 한 1억 6,100만 정도 되니까 아직 한 300만 정도가 과거에 비해서는 일자리가 없이 현재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최근 동향을 보면 이게 노동 참여율이거든요. 그러니까 경제활동 참여율인데, 요 설명을 볼까요? 네, 경제활동 참여율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 보시면 15세 이상 인구 중에서 이 인구들이에요. 그러니까 취업했거나 실업했거나, 그러니까 취업자거나 아니면 일자리를 막 구하고 있는 실업자, 그 이제 15세 이상 전체 인구 중에 요의 비율이거든요. 근데 이 비율이 뚝 떨어졌잖아요. 뚝 떨어졌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인지해야 될 게, 여기 비경제활동 인구라고 하는 부분은 빠지는다는 거죠. 이 비중은. 근데 이 비경제활동 인구 중에 보면 이 구직단원자라는 사람이 있어요. 일자리를 구하다가 아이고 더 이상 못 구하겠다 이렇게 포기한 사람인 거죠.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 경제활동 인구에서 빠지거든요. 경제활동 참여 비율에서 빠집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뚝 떨어진 다음에 올라가지 못한다는 얘기는 결과적으로는 구직 담당자 수, 그러니까 스스로 구직을 안 하거나 아니면 뭐 주부로, 예를 들면 옛날에는 뭐 일자리를 갖고 계속 일을 하고 있다가 아이들을 돌보거나 이런 것 때문에 전업적으로 완전히 들어앉았다거나 이렇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이제 경제 참여율이 안 들어갑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그리고 지난번에 한 300만, 미국에 한 300만 정도가 일찍 은퇴했다고 하는 것들도 보여드렸죠. 그런 것들이 이 노동시장에 대한 얘기를 이 파월 의장이 하도록, 노동부족 얘기를 하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전체적인 부분을 그냥 정리를 해보면 지금 현재 이 공급망리가 해소된 건 아니고 다만 해소될 거라고 보고 있고, 노동력 시장 부족은 이게 흐름인 것 같습니다. 그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특히 이미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그 조기 퇴직자들, 이런 사람들로 인해서 결과적으로는 이런 부분들이 인플레이션의 압력을 계속 줄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것들이 지금 기저에 깔려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라서 그 주거 비용 또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임금 부분하고
그러니까 그 공급망 위기는 해소된다 하더라도 임금 부분하고 그다음에 주거 비용 부분이 일정 부분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지금까지 보고 있던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올라왔다가 빠른 속도로 쭉 내려가는 이런 패턴은 과연 보이겠느냐. 여기 보시면 쭉 올라갔다가 다시 쭉 빠지죠. 한번 이런 패턴들이 나타나게 돼 있거든요. 여기 쭉 내려갔다가 여기 쭉 올라갔는데 빠지잖아요. 이런 패턴을 지금 안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얘가 일정 수준 이렇게 빠지는 게 아니고 옆으로 개걸음을 쭉 칠 수 있다. 이런 부분이 내년 상반기 정도나 이렇게 유지가 되면 결과적으로는 금리 인상의 속도가 골드만삭스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뭐 6월 달에 올린다거나 이렇게 빨리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생각을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제롬 파월 연준의장이 얘기한 것에서 이제 여기는 긍정적으로 반응을 했는데 1차적으로 이 반응이 계속 추세적으로 이어갈지는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요새 가장 이제 골치 아픈 영역이 중국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중국이 그 PMI 지수도 안 좋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중국 지수 관련된 특히 제조업 파트 관련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유심히 봐야 될 그런 지표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것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